대선 열 하루 전 정치권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일강구도를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1, 2위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문 후보의 대세가 고착화될지 출렁이는 민심에 관심이 쏠립니다. 예, 열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열 하루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정말 선거 막바지까지 다 달았는데요. 남은 기간 선거 판세 어떨지, 변수는 어떨지, 후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만나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선거운동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죠? 네, 지금도 KTX 타고 이제 전라북도를 가는 길입니다. 가보면 분위기, 판세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 네. 사실은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요새 벌어집니다. 다시 문재인 대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샤이 안철수가 꽤 많이 숨어 있다. 이제 그들은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표층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승리도 예측한다 하시던데요. 네, 모두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샤이 안철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샤이 안철수 이런 이 선거 정세에 대한 분석적 관점보다는 예.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가. 문재인, 안철수 각 후보들마다 장단점이 있고 예. 저희 문재인 후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과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서 요구되는 소명과 리더십이 무엇이냐 이것을 봤을 때 예. 우리 문재인 후보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바로 사드 배치가 강행이 됐잖아요. 예, 예. 너무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게 과연 주권 국가인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예. 찬반을 넘어서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예. 그건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흐름이 강하게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아지고 있다. 근데 여론조사 분석을 보니까요. 문재인 후보표가 심상정 후보로 이동하는 이런 추이가 좀 잡힙니다. 이게 심리가 뭔고 하니 문 후보는 이미 대세를 굳혔으니까 다른 진보 후보, 심상정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표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그 부분은 캠프에서는 우려 안 하세요?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막판에 가면 결국은 이 정권 교체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대의의 흐름이 모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는 좀 더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줘야 이후에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전국이 혼란되고 저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뭔가 나라가 수습되고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유능한 정부의 출범을 기대하는데 또 정쟁에 휩싸여서 발목을 잡고 한치도 정국이 나가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되는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시라. 그러면 정권 교체 후에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가 돼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이왕이면 과반수가 넘는 것이 민족 정당성을 강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결선 투표 도입을 저희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해야 사실 50%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성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을 해야 국민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지금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후보가 나왔는데도 예. 과반수 투표를 한다면 국가가 안정이 되고 예.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대할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를 모아주시라 송영길 본부장. 문재인 후보가 어제요. 대통령이 되면은 총리를 누구로 할지 염두에 두고 있다. 비영남 총리로 하겠다. 선거 막바지에 그 드림팀을 공개하겠다. 이거 맞죠? 네. 어제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 인터뷰에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기조는 대탕평의 원칙. 요 기조로 네. 아마 뭐 내각을 좀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벌써 후보 이야기가 나와요. 총리 후보, 홍석현, 유시민, 송영길. 들어보셨어요? 이 후보 이름? 그게 전부 잘못된 뉴스로 이게 정리됐기 때문에. 잘못된 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언론에 이게 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막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전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단계는. 예.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선거가 저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 때 마지막까지 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1.8% 차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1.8이었나요? 예,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예. 이번에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누군지 제가 누가 물망에 오릅니까? 라고 아무리 여쭤도 이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성합니까? 그럼 후보님이 이미 밝히셨고 통합의 차원에서 통합 비영남 인사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네. 근데 그 비영남, 그러니까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2월 15일 여수에서는 문 후보가 호남 총리 말씀을 하시더니 그 사이에 비영남 총리로 말을 또 바꾸신 거냐? 이거 호남 홀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잘 전체 우리 국가를 통합시키는 통합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예. 당선 이후에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단계는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더 우리가 민심을 더 수렴하고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로서 정권교체됐을 때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준비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1번가 우리 정책 홍보를 열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는 지금 누구나 얘기하는 거죠. 어떤 후보나. 네. 특히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통합, 합당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119석의 과반수가 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과 또 정의당이 같이 연립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뚫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형식은 통합이 되든 연정이 되든 여러 가지 방식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한사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다른 이런 국정농단 세력의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단일화 같은 것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누누이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손을 떼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내각에 참여시켜서 그런 의미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정부를 만들고 협치를 하더라도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는 손 안 잡으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협치를 하는 거죠. 이 연정이라는 것은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아예 정책 자체가 전혀 다르고 틀린 사람들이
같은 정부를 구성하면 그 정부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부딪히는 장관을 임명해서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항명하고 부딪히는 정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아하. 협조는 구하되 그쪽 사람들과 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협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연정을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하게 되면 야당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책임 정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일당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야당이 있어서 또 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저는 여당으로서는 공동 여당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하고 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야당 역할을 하면서 또 야당과도 협조를 해야 되니까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길 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평당원이신데, 네. 요 사이에 연일 그 선거운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계세요. 특히 문재인 후보가 정치 성과 없이 친문 패권만 강화했다. 이 친문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한길, 안철수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인천시장에 낙선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그때의 당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아, 그때가 그때군요. 가장 흐리멍텅한 지도부였고 원칙도 없고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 여당의 무엇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권만 챙겼던 당 지도부였다 생각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예? 광주시장 자리를 현직 시장인 강훈태 씨와 장관을 2번이나 지내고 재선 국회의원인 이용석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나와서 경선 준비 중인데 그들의 아무런 통보 한마디 없이 안철수 쪽 사람이라 그래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광주시장을 낙하산 전략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저는 안철수, 김한길 사당처럼 운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당처럼 운영됐다. 가장 흐리멍텅한 지도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거의 사당 아닙니까? 본인이 창업주라고 그러고 사모님인 김미경 교수가 남편과 함께 낳은 넷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 저는 무슨 이게 신천지 교주의 말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당을 이게 기업입니까? 뭐 낳은 아들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사유화된 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으로 그만큼 애정이 깊다 뭐 이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자식이란 얘기는. 글쎄 근데 저는 지금 지난 총선 때 바로 제 옆 지역구에 안철수 후보의 중학교 동창을 경선도 없이 그 지역 출신 그 재선 시의원을 경선에서 배제시키고 낙하산 공천한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완전히 이게 사당이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제가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 부분에서 가장 송경길 본부장이 분노하시네요. 친문 패권 이야기에서. 바로 제 옆 동네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희 인천 계양구의 그 지난번 총선 공천은 완전히 그 안철수 중학교 동창 자신의 보좌관 출신을 그 지역의 충청도 출신으로 훨씬 지지도가 있었던 시의원 출신을 배제하고 낙하산 공천한 바람에 우리 당 후보가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20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반문 정서란 건 지금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건 왜 만들어진 겁니까?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힐러리도 반대 정서가 있고 트럼프도 있고 모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없는 사람 후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반대 정서, 반문 정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선대본부장 만났고요. 오늘 그 2부에서는 국민의당 김한길 전 대표 인터뷰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말로 하게 되는 열흘밖에 안 남은, 열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남은 변수가 뭘까? 이게 궁금한데 오늘 5차 토론회, TV 토론이 열리죠. 네, 경제 이슈를 두고 5차 TV 토론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 5월 2일 사회 분야 토론 단 한 차례만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은 이번 토론회 준비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대선 막판 최후의 변수가 된 TV토론. 저는 한 4차례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남은 TV토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최후의 변수를 김성환 씨는 TV토론으로 보시는 거고 네. TV토론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보겠다. 일단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까지 제가 내린 중간 결론은 대통령이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죠. 이번 대선이 쇼트트랙 대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단기전. 대선이 갑작스럽게 치러져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눈과 귀가 TV토론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4차례 TV토론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지율이 폭락하거나 2배 넘게 폭등한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각 캠프들은 말 그대로 TV토론 전쟁이라고 할 만큼 사활을 걸고 열심히 지금 토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 있는 날은 아예 선거운동도 멈추고 네, 토론 준비만 멈추고. 하는 곳이 많을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자, 2번 남은 TV토론 어떻게 전개될 건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예측 가능합니까? 자, 첫 번째 예측은 때린데 또 때린다입니다. 때린데 누가 그렇게 때린데를 또 때려요? 보수 후보들의 문재인 안철수 공략법이 바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때린데 또 때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지난 토론회 때 후보들의 태도를 보면은 똑같은 공격을 같은 후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이거 엄마 그러면은 아빠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아빠 그러면 엄마 지지자가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제일 아이들에게 곤란한 질문.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렇죠. 근데 자꾸 던지고 싶잖아요. 또 되게 무서운데 이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한테 예. 계속 거짓말, 노무현 뇌물 이거 반복해서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또 정교조, 귀족노조 때문에 경제가 안 산다. 예. 이러면서 보수 색깔을 드러냈고요. 지난 토론회에서는 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쪽도 만족할 수 없고 저쪽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질문. 네, 찬성을 해도 반대. 지지자 떨어지고 반대해도 지지자 떨어지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는 햇볕 정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찬성한다고 하면 보수적인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예. 반대한다고 하면 호남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질문 던진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오늘 TV토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계속 문재인, 안철수 후보 물고 늘어질 건데요.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거냐. 유승민 후보는 공공일자리 계산 이거 또 틀린 거 아니냐. 또 얘기할 거다. 이렇게 때린데 계속 또 때리는 이런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도 때린 데를 또 때리는지 어쩐지 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은 질문이 나오는지 일단 요거 하나 보시고요. 미리 보는 대선 토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예측은 주적이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다입니다. 주적? 여기서 주적은 주 공격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아하. 홍준표 후보는 문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예. 또 한 사람 보수표 쟁탈전의 주 상대인 안철수 후보도 공격을 할 텐데요. 다만 공격 방식은 좀 다를 겁니다. 문 후보한테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색깔론을 입히려고 할 것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한테는 얼치기 좌파 이러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보수층의 실망을 유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주 공격 대상이 문재인과 홍준표 두 후보인데요. 왜냐하면 여길 공격해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진보 보수 성향 유권자 양쪽의 표를 지금 얻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관심 있게 볼 지점은 유승민 후보인데요. 이 안철수 후보가 공격이 아니라 공통점을 확인하는 전술을 펼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비슷하다, 이런 공감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단일화를 하지는 않아도 통합정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취할 거라는 거죠. 유승민 후보의 스탠스가 살짝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대하는 방식. 유승민 후보를 대하는 방식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TV토론의 최대 수혜자는 보수와 진보 양 끝에 위치한 홍준표, 심상정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편하잖아요, 사실은. 본인의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뭐 구도나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에 지지자들이 지금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거죠. 마지막 예측. 또 어떤 작전으로 후보들이 나올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측은 후보들이 미소 짓는 장면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입니다. 미소 짓는다. 사실 그동안 상당히 경직됐던 후보들도 있고 또 너무 웃는다고 해서 지적받았던 후보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토론회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화내면 진다.
화낸 사람이 지는 거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뭐 토론 열심히 하는데 버럭 화내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4차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그랬잖아요. 이보세요. 정책본부장과 협의하세요. 네. 이거 역풍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감정이 확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수비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수비하고 방어하다가 한 방에 기습하고 역습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이 여유가 필요한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예요. 안철수 후보.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패러디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강점, 지적인 면모, 친근함, 세련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 후보 특히 너무 조급해하거나 경직된 얼굴 보이지 말고 많이 웃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토론 또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후보들이 펼쳐낼지. 지금 김성환 씨의 예측대로 이렇게 될지. 될 겁니다. 진짜 미소가 많이 나올지 저는 그거 볼게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임효수님. 총리 임명부터 탕평을 고려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비호남 총리론 찬성하셨어요. 반면에 정소현님은 근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라고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의 아닙니까? 라고 또 우려하는 문자도 보내주시네요. 내각 구성 얘기를 벌써 합니까? 이거 좀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박승관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인수위기가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오늘 그 내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잠시 후 2부에서 국민의당 얘기 좀 듣겠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 만나보죠.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가. 문재인, 안철수 각 후보들마다 장단점이 있고 저희 문재인 후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과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서 요구되는 소명과 리더십이 무엇이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문재인 후보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바로 사드 배치가 강행이 됐잖아요. 너무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게 과연 주권 국가인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찬반을 넘어서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건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흐름이 강하게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아지고 있다. 근데 여론조사 분석을 보니까요. 문재인 후보표가 심상정 후보로 이동하는 이런 추이가 좀 잡힙니다. 이게 심리가 뭔고 하니 문 후보는 이미 대세를 굳혔으니까 다른 진보 후보, 심상정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표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그 부분은 캠프에서는 우려 안 하세요?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막판에 가면 결국은 이 정권 교체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대의의 흐름이 모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는 좀 더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줘야 이후에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전국이 혼란되고 저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뭔가 나라가 수습되고 이 산더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단계는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선거가 저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 때 마지막까지 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8% 차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1.8이었나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이번에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누군지 제가 누가 물망에 오릅니까? 라고 아무리 여쭤도 이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성합니까? 그럼 후보님이 이미 밝히셨고 통합의
차원에서 통합 비영남 인사로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네. 근데 그 비영남, 그러니까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2월 15일 여수에서는 문 후보가 호남 총리 말씀을 하시더니 그 사이에 비영남 총리로 말을 또 바꾸신 거냐? 이거 호남 홀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잘 전체 우리 국가를 통합시키는 통합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당선 이후에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단계는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더 우리가 민심을 더 수렴하고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로서 정권교체 됐을 때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준비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1번가 우리 정책 홍보를 열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협치를 해야 된다. 뭐 협치는 지금 누구나 얘기하는 거죠. 어떤 후보나. 네. 특히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통합, 합당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119석의 과반수가 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과 또 정의당이 같이 연립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뚫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형식은 통합이 되든 뭐 연정이 되든 여러 가지 방식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한사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다른 이런 국정농단 세력의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뭐 단일화 같은 것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누누이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손을 떼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내각에 참여시켜서 그런 의미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정부를 만들고 협치를 하더라도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는 손 안 잡으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협치를 하는 거죠. 이 연정이라는 것은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아예 정책 자체가 전혀 다르고 틀린 사람들이 같은 정부를 구성하면 그 정부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체력과 부딪히는 장관을 임명해서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항명하고 부딪히는 정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협조는 구하되 그쪽 사람들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유능한 정부의 출범을 기대하는데 또 정쟁에 휩싸여서 발목을 잡고 한치도 정국이 나가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되는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시라. 그러면 정권 교체 후에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가 돼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이왕이면 과반수가 넘는 것이 민족 정당성을 강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결선 투표 도입을 저희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해야 사실 50% 이상의 득표를 갖는 정당성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을 해야 국민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지금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후보가 나왔는데도 과반수 투표를 한다면 국가가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대할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를 모아주시라. 송영길 본부장. 문재인 후보가 어제요. 대통령이 되면은 총리를 누구로 할지 염두에 두고 있다. 비영남 총리로 하겠다. 선거 막바지에 그 드림팀을 공개하겠다. 이거 맞죠? 네. 어제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 인터뷰에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는 대탕평의 원칙. 요 기조로 아마 뭐 내각을 좀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벌써 후보 이야기가 나와요. 총리 후보, 뭐 홍석현, 유시민, 송영길 들어보셨어요?
이 후보 이름? 그게 전부 잘못된 뉴스로 이게 정리됐기 때문에. 잘못된 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언론에 이게 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막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대선 열 하루 전 정치권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일강구도를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1위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문 후보의 대세가 고착화될지 출렁이는 민심에 관심이 쏠립니다. 열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열 하루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정말 선거 막바지까지 다다랐는데요. 남은 기간 선거 판세 어떨지, 변수는 어떨지, 후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만나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운동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죠? 네, 지금도 KTX 타고 이제 전라북도를 가는 길입니다. 가보면 분위기, 판세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 네. 사실은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요새 벌어집니다. 다시 문재인 대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샤이 안철수가 꽤 많이 숨어 있다. 즉 그들은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표층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승리도 예측한다 하시던데요. 네, 모두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샤이 안철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샤이 안철수 이런 이 선거 정세에 대한 분석적 관점보다는